예시를 들면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가 왔어요. 제가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혼자밖에 없는데. 스타트업의 개발자가 없을 때 보통 외주를 맡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 위주로 외주를 하거든요. 보통 이런 데가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D인 적이 많아요. 다른 데에서 대이거나 견적을 너무 높게 불러서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500만원짜리 사람이다. 그러면 아까 회사에서는 1200을 부른다 그랬죠. 근데 보통 저한테 오는 사람은 1200이 부담스러워서 저한테 올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500과 1200 사이에서 적당히 간을 보면서 부르면 되는 거예요. 가격은 저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정하고, 제가 정부 사업은 못하는 이유가 제가 기사를 안 땄어요. 기사를 안 땄기 때문에 아직 정부 이 분류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보통 스타트업 외주를 많이 하는데, 요즘 불경기지만 또 스타트업은 엄청나게 붐이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해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스타트업 외주 시장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솔직히 저는 그냥 짠 하고 한 게 아니라 저는 거의 3년간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왜냐면 처음부터 회사에 갈 생각은 별로 없었고, 제가 직접 스타트업을 운영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프리랜서 스타트업 하면서 명성을 쌓아서 프리랜서나 하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는 3년간 저를 알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거든요. 책 쓴 것도 그런 거의 일환이고, 지금 유튜브 하는 것도 그런 거의 일환이고, 이렇게 프리랜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알려야 돼요. 자신을 알려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하루아침에 막 그렇게 알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작은 그 몇십만원짜리 프로젝트 이렇게 쌓아서 포트폴리오 하셔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몇백만원짜리 프로젝트를 따시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몇천만원짜리 프로젝트를 따시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진짜 초기에는 뭐 크몽이나 위시캣 이런데 수수료 좀 많이 떼잖아요. 그런 데라도 포트폴리오 일단 뭐라도 만들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거는 막 대기업, 막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데서 어떤 프로젝트 수행해봤다 이런 명함이라도 없는 경우에는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프리랜서도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된다. 스타트업이 SI보다 프리랜싱 할 때 개발하기가 더 편할 수도 있기는 해요. 보통 SI에 가는 경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거 대응하고 레거시 대응하고 해서 조금 더 힘든데, 스타트업들은 웬만하면 그런 거 다 무시해 주거든요. 아이 좀 지원하기 힘든데 이거 없애고 빨리 프리랜싱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면 대부분 다 오케이 해줘서 스타트업 외주가 생각보다 괜찮기는 해요. 네이버, 카카오가 프리랜서 쓰는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SDS나 뭐 LG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유명한 SI 업체, 그런 데들은 이제 프리랜서로 들어가는 경우 많죠. 그래서 일 따기가 제일 힘들고, 일을 따기 위해서는 프리랜서도 자기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이거 500에서 1200, 이게 아까 임금표고, 1200이 보통 이 재경비, 기술료 이거 다 붙은 금액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서 금액을 고르시는데, 이 X 고르기 너무 힘들어요. 막 550으로 부르면 나중에 600으로 부를 걸 이렇게 후회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금액은 그냥 여러분이 만족할 정도로만 부르세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를 하지 마세요. 이거 금액을 불렀습니다. 다음부터 이거 조금씩 늘려가고 그러는 게 중요하고요. 계약서요? 계약서는 일단 몇 번 대여보시는 게 차라리 더 좋을 것 같아요. 프리랜서 계약서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정사항 생기지 않게, 수정사항이 생겼을 시 금액 협상을 새로 한다고 미리 계약서에 적어두세요. 보통 프리랜서 할 때 계약서 쓸 때 가장 골 때리는 부분이 수정사항 나왔을 때거든요. 수정사항 나왔을 때 가장 고통을 받아요. 이거 수정사항이 이 기간 안에 끝낼 수 없는데 그렇다고 돈을 더 요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갈등 엄청 되는데, 처음부터 계약서에 수정사항 생길 때 받겠다, 돈 받는다, 또는 뭐 협상을 다시 한다 이런 거 명시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돈 만약에 몇 천만원 단위다 또는 1000만원 넘어간다 이러면 중간 정산을 항상 두세요. 어떤 마일스톤, 어떤 로드맵까지 달성을 하면 뭐 금액의 30%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야지 중간중간 정리가 되지, 처음부터 5천만원 프로젝트 딱 하고
실컷 개발하다가 1년 후에 5천만 원 받을 생각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예, 이거는 고객 입장에서도 그 공급자, 프리랜서 입장에서도 둘 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정산을 하시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정도 중요한데 일정은 무조건 여유 시간을 두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주 40시간 일한다고 쳐보면 보통 견적을 주 40시간으로 해서 나는 4주 정도 걸릴 것 같다 하면 이제 한 달이잖아요, 한 달. 예. 이러면 보통 최소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 달을 잡는 게 좋아요. 내 감으로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다 하시면 6주에서 2달까지 기간을 잡으세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수정사항이나 그리고 고객들이 자기가 뭘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간을 최소 이 정도 여유를 두셔야 돼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프로젝트를 할 때 항상 버퍼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시간.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개발을 할 때 자기가 자기가 만들어야 될 것을 몰라요. 그래서 에러가 날 수도 있고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항상 여유 시간을 두는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둬야겠죠, 여유 시간을. 근데 이 여유 시간을 굳이 고객들한테 말하지는 마세요. 그냥 내 감상으로는 이 정도 걸릴 것 같다. 이 정도 걸릴 것 같다 하시고 뭐 처음부터 3배를 부르셔도 돼요. 3배를 부르셔도 되는데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거 3달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주말에도 조금 작업을 해서 뭐 2달로 줄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협상 능력이죠. 이런 식으로 깎아서 타협을 보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자기의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다 하시면 6주에서 8주 정도로 계약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무조건 펑크 나요. 저도 이거 할 때 생각보다 금액을 싸게 받거든요. 예. 저 한 달에 프로젝트 하면 보통 이 고급 기술자보다 조금 낮게 받는데 저는 왜 이거 기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많이 받냐 하시면 저는 책 쓰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니까 저는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요. 그 다음에 일이 많이 들어와서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거든요. 그런데 예, 실제로는 한 달에 제가 만약에 뭐 600을 받는다. 한 달에 600을 받아야 된다 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400만 받는 거예요.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만 받을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왜 한 달에 6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400만 원밖에 안 받냐? 그러면 저는 이미 계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는 거냐면 제 머릿속에서는 사실 이 일은 한 주밖에 안 걸려요. 한 주밖에 안 걸리는데 고객들한테는 4주가 걸린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객들은 머릿속에서 600만 원 정도 줘야겠네. 이 사람은 한 달에 600만 원짜리니까. 그러면 저는 말을 하는 거죠. 저는 근데 한 달에 400만 원만 주세요 하면 대부분 다 딜이 이루어져요. 근데 아무도 손해를 안 보죠. 고객들은 600이라고 생각했는데 깎았으니까 이득이고 저는 당연히 한 주 만에 할 수 있는 일 한 달에 하니까 이득이고 그게 바로 여기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선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노하우가 쌓일수록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말하는 수치들은 몇백만 원이다 몇백만 원이다 한 거는 정확한 제 수치가 아니라 그냥 예시를 들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수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수가 높아지는데 한 달짜리를 뭐 400만 원 받으면 10달짜리는 4천만 원이 아니라 막 5천만 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4천만 원 받고 중간 정산을 하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하실걸요? 중간 정산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런 협상을 하려면 일단 고객한테 신뢰를 줘야 되고 신뢰를 주려면 포트폴리오가 정확하게 있거나 아니면 확신을 줘야 돼요. 나는 이거 무조건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고객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라고 하면 보통 일정이나 금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개발 기술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저한테 배달의 민족 앱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배달의 민족 앱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AI 이런 쪽은 제가 AI 쪽은 영상을 따로 찍겠지만 AI는 프로그래밍이 아니에요. 그래서 AI 쪽은 이거는 아예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빼셔야 돼요. 예시를 들면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가 왔어요. 제가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혼자밖에 없는데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잘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만들 수 있어요. 배달의 민족 앱 만드는 게 우습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고객들이 바라는 거는 그 배달의 민족 성능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껍데기만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배달의 민족처럼 막 수천만 명이 몰려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단순한 껍데기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런 단기적인 프리랜싱 할 때는 단기이기 때문에 그런 껍데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개발 기술을 못해서 못 만든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강좌 있잖아요. 막 우버 클론하고 유튜브 따라 만들고 인스타그램 따라 만들고, 껍데기는 다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기술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뭐 항공 관제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이러는 고객 있겠어요? 없죠. 프리랜서한테 절대 안 맡기죠. 그래서 이런 껍데기 같은 거는 다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일정이나 금액에서 무리한 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제가 좀 황당했던 게 그런 것들 많죠. 요즘 워드프레스 이런 게 솔직히 웹 프리랜싱 시장을 많이 망쳐놨어요. 저거 워드프레스로는 홈페이지, 쇼핑몰 이런 거 50만원에도 만들 수 있는데 왜 프리랜서한테 견적 냈더니 기본으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견적 나오냐, 개발 이거 날로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워드프레스 직접 써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워드프레스 하다가 또는 카페24 하다가 대부분 다 이거는 그냥 기초구나 해서 결국은 자기가 커스텀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런데 그런 것들 고객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참 화나는 게 워드프레스나 카페24 같은 위지위그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프로그래밍을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프로그래밍의 기술 가치를 낮추는 그런 부작용을 낳아가지고 그런 점에서 안타깝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일정이나 금액 이런 건데, 금액이 안 맞으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프리랜서가 언제 가장 힘드냐면 내가 하기 싫은데 진짜 돈에 쫓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구렁텅이에 빠지거든요. 일정은 촉박해도 그냥 주말에 뭐 더 일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돈에 쫓기기 시작하면 내가 하기 싫거나 그 다음에 무리한 거 자꾸 받게 돼서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율을 잘 하시고 협상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발 기술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다 초창기. 제가 특히 스타트업 외주 위주잖아요. 스타트업 위주로 외주를 하기 때문에 개발 기술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조금 무리하다 싶으면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에 대한 계약을 따로 하시면 돼요. 다시 배달의 민족 앱 예시로 돌아가서 뭐 동시 접속자 이만큼 처리를 하게 해주세요 하면 그때 상주하는 개발자가 없으면 그게 될까요? 안 되겠죠. 이게 생각보다 기술이 별로 안 필요한 게, 단기적인 프로젝트는 뚝딱 만들기 쉽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이렇게 유지보수 계약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발 기술이 모자라서 프로젝트를 못 단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다 협상만 잘 하시면 돼요. 위시캣 크몽 말고도 이런 데서도 많이 들어와요. 저는 어디서 많이 받았냐면 로켓펀치 아시죠? 로켓펀치나 비긴메이트 이런 데는 팀원들 구하는 거거든요. 팀원들 구하는데 팀원들 구하지 않고 외주를 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여기다가 프로필 하나씩 만들어는 두세요. 왜냐면 얘네들한테 그거 맡기면, 또는 숨고도 있다, 숨고 이런 데에 맡기면 그 수수료 나가잖아요. 그래서 수수료 내기 싫어서 직접 로켓펀치나 비긴메이트 같은 팀원들 구하는 사이트에서 그 외주하는 사람들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문제가 이제 빈익빈 부익부. 프로필 정리 잘 돼 있는 사람한테는 일이 엄청 몰리고, 프로필 정리 안 돼 있는 사람은 메시지도 안 보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항상 프로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저는 회사에 상주하면 안 받아요. 왜냐면 이거는 저의 그냥 생각인데, 저는 프리랜서 할 거면 재택근무 하려고 프리랜서를 했지 회사에 파견 상주로 가려고 프리랜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상주하라는 거는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최대한 협상해서 미팅하러만, 회의하러만 가거나 그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SI는 거의 상주라서 SI 프로젝트 잘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 위주로 외주를 하죠. 프리모아 이런 데도 있다. 프리모아 이런 사이트들 근데 엄청 많아요. 그런데 꼭 이런 프리랜서 구하는 데 말고도 이렇게 팀원 구하는 데서도 가끔씩 들어온다. 대기업 프로젝트들은 소스코드 이런 유출 때문에 보통 다 상주하고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솔직히 전 프리랜서 하는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 그래서 프리랜서 힘들어요. 일거리만 잘 들어오면 좋은데 힘듭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좌랑 유튜브 이렇게 책 쓰는 게 저의 더 우선순위가 높고, 제가 외주를 하는 거는 강좌할 때 제가 실무에서 동떨어져 있으면 점점 강좌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강좌 퀄리티를 위해서 외주를 하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저한테 돈을 주고 맡기셨지만 저는 여기서 저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프로그래밍 훈련을 외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초반에는 근데 회의 많이 불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회의를 하고 싶은 경우도 많아요. 고객들이 자기가 뭘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기획자가 도대체 이 기획자는 왜 있나 이렇게 싶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개발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기획이 많고, 그게 개발 기술이 무리한 게 아니라 기획서를 봐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초반에는 가끔씩 저도 기획자 붙잡고 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회의를 요청하기도 해요. 이게 근데 부지보수가 필요 없는 외주 같은 게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대부분 다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스타트업 급한 경우에는 진짜 일단 출시만 하고 보자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출시하고 보자, 출시라도 하자. 그래서 유지보수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결국 유지보수 계약 나중에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왜냐면 출시하다가 수정사항 하나만 생겨도 다시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금액 줄이는 방법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프로젝트라서 유지보수 비용까지 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나잖아요. 유지보수는 다달이 계속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유지보수는 없다, 그냥 구현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깎고 나서 그 다음에 유지보수 알아서 찾아와요. 왜냐면 만든 사람이 제일 유지보수를 잘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런 팁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협상의 기술이랄까요? 근데 저도 뭐 계속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성민님께서 마음에 드는 일거리가 안 들어오고 슬슬 자금 압박이 올 때, 이게 프리랜서의 가장 문제예요. 그렇게 일거리가 안 들어오고 자금 압박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기로에 서는 건데, 이게 뭐 두세 달 이렇게 좀 일 안 들어오고 하면 기다려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반년 이상 지속되면 못 기다리겠죠? 그러면 프리랜서 그만두고 그때 사람들이 다 이제 회사 다시 취직하러 들어가는 거죠. 성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자금 압박 들어오고 일거리 안 들어오고 할 때가 위기인 거죠. 위기.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개발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PR 능력이 중요해요. PR. 마케팅 능력, 영업하는 능력. 프리랜서는 영업이랑 마케팅, PR 이런 게 중요해요. 왜냐면 기술이 딸려서 못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